여러분, 대출 이제는 앞에 패닉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야, 이거는요 좀 심각한 겁니다. 패닉이라는 말 자체에 보면 결국은 공황이란 뜻이잖아. 공황. 아무 생각 없다는 거예요. 야, 이럴 때 빨리 나는 뭐 내가 이게 진위를 판단하고 가치를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하고 보자는 거. 하고 보자. 패닉이 붙으면 패닉 바잉 이러면 부동산 일단 사고 보자잖아. 사고 보자. 그죠? 근데 패닉 대출 이러면 대출 받고 보자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출 받고 보자. 그만큼 여러분 이게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 대출을 조이면 굉장히 악영향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제일 악영향이 오는 것은 생명줄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바닥경제 입장에서는, 서민경제 입장에서는 이게 대출이 어쩌면 지금같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생명줄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12월 한 달 동안 쫙 낮췄습니다. 게다가 이 고소득자들, 고소득자에 대한 이 대출 한도도 확 줄여버렸어요. 근데 고소득자들은요, 고신용자 고소득자들은 대출을 해주면 그만큼 쓰거든요. 근데 그들에게까지 대출 금리도 올리고 한도도 축소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소비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소비도. 이게 진짜 악순환인데요. 결국은 돈 있는 사람한테 돈 빌려줘서 쓰게끔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런 주의거든요. 돈 없는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줘야지 당연히. 안 빌려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돈 빌려주면 생계유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생계유지. 물론 여기도 소비가 일어나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신용대출을 갑자기 묶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묶어버리니까 지난 12월에 보세요. 12월에 한 달에 신용대출이 4조 8,495억 원이나 11월 달에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죠.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마이너스가 됐다니까요. 그것도 443억의 마이너스가 일어났어요. 아니 한 달에 4조씩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들 아무리 적어도 2조씩은 되거든요. 2조씩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멈췄어.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아마 소비도 굉장히 많이 무너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19 때문에도 무너졌지만 돈이 없어서 돈 못 쓴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쓴 사람들도. 그래서 1월 들어서자마자 신용대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자마자 여러분 신용대출이 지난 4일까지 2,798억 원이 늘었습니다. 2,798억 원. 5일에는요 또다시 647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3,445억 원의 규모가 신용대출이 며칠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며칠 사이에 지금 확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금융당국은 5대 시중은행에다가 전체 신용대출을 해주는 게 월 2조까지만 해줘라. 이렇게 이미 이 한계치를 정해놨거든요. 한계치를 정해놨으니까 이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너도 나도 대출 받는 걸 막겠다. 그래서 부채가 많이 쌓이는 걸 막겠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이게 될까요? 또 막겠죠. 막으면 막는 만큼 지금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어요. 소비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1월 달에는요. 신용대출이 가장 낮은 달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기업에서 연말 성과급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금이나 적금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시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 창구를 열자마자 신한은행은 뭐 신규 접수 받으니까 바로 사람들이 몰리고, 국민은행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한도 풀으니까 또 바로 물리고, 하나은행도 마찬가지, 우리은행도 마찬가지, 직장인들부터 시작해서 자영업자들까지 은행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받아주자. 또 언제 금융당국이 대출을 막을지 모르니까 12월처럼 이렇게 막는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생계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영업자, 저소득층, 서민계층은 어떻게 돼? 생계자금 못 받으면 지금 받아놔야 되는데 빨리 신용대출 받아놔야 되겠어. 게다가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야, 지금이 기회야. 지금 안 받아놓으면 언제 받아? 또 문 닫으면 어떡해? 이렇게 상황이 반전됩니다. 이렇게. 게다가 주식시장 지금 완전히 펄펄 끓잖아요. 불장이잖아. 불장이니까 야, 너는 삼성전자 주식 하나도 없냐? 이런 말에 그냥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거야. 신용대출 받아서. 이런 것들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거죠. 불장이라서.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게 무섭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신용대출을 자꾸 묻게 되면 소비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소비에 대한 문제. 게다가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생계에 대한 문제까지 생겨요. 이게 굉장히 예매한 문제인데 너무 많이 풀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대출 부실이 얼마든지 모르니까, 저는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게 5대 시중은행이 여기에 제2금융권까지 코로나 금융 지원 금액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5대 시중은행 코로나 금융 지원 금액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261조, 이게 12월 4일까지가 그래요. 261조 1,00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어요. 왜? 대출 만기 연장도 해놓은 데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이자도 안 받고 있어요. 이자 상환 유예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가 부실인지 어디가 부실이 아닌지 모르고 있다는가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신용대출을 계속 마냥 늘려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됐다가는 이게 실물경제가 위기가 와서 금융으로 빵 하고 때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 제가 생각해서는 굉장히 위기선상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지금 보입니다. 실물경제가 빨리 뒤따라줘야 될 텐데 뒤따라주지 않고 이렇게 뒤처져 간다면 결국 신용대출은 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금융당국은 줄이려고 난리겠지만 말입니다. 만약에 안 늘리면 다른 데 가서 보험사 가서 받든지 카드사 가서 받든지 이렇게 대출에 있어서도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금융의 부실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 게다가 다른 곳에 가는 곳마다 이자율이 세잖아요. 거기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 이거 더 커지거든요. 커지면 커지는 만큼 갚을 길은 더 요원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금융의 위기 굉장히 임박했다, 이렇게 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